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전라북도 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수출 전문위원 윤동현 이사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출의 높은 참여 의지와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자 계시는 대표님들, 실무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로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마케팅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NS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울러 무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전에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이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무역은 본래 이론이 10%고 나머지 90%는 실무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실제 경험한 것이 가장 또 무역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무역 관련은 단계별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양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내 제품을 예를 들어 본다면, 국내의 제품을 하나를 구매를 하려고 할 때에 택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 뭐 직거래를 할 것이냐, 택배 거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배송비를 부담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국내 거래의 부분입니다. 국제 거래도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물건을 운송 도중에 파손이 됐다면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위험을 감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국제거래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수출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맨 먼저 계약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자, 앞서 홍보한 기본적인 무역 용어를 잘 정리해 봤지만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무역에 관계되는 용어들을. 그러나 제가 여기 화면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영문으로 여러분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익스포터, 셀러, 시퍼, 벤더, 바이어, 그리고 임포터, 이런 용어로 영어와 국문을 혼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해외하고 이야기는 거의 서류라든가 모든 것들은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제품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오퍼, 수락,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제 무역 거래를 하면서 acceptance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오퍼, 수락입니다. 내 가격과 조건을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수출자가 오퍼한 내용에 대해서 수입업자가 수락하는 내용을 우리는 accepta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무역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내용과 가격, 그리고 제반 요건을 명시한 서류를 우리는 주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Purchase Ord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O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누군가 PO를 이야기했을 때는 Purchase Order, 주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업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들, 우리가 서류상에 여러 가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이야기하는
수출업자와 그 수출자와는 굉장히 다른 개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피셜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수혜를 받는 사람, 물건의 소유권자,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가격이라든가 수경이라든가 선적일, 또 기타 조건에 대해서 수정해서 제시한 오퍼를 우리는 카운터 오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수출자입니다. 근데 수입자한테 바이어에게 저의 가격 조건을 전달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이 좀 적절치 않다, 조정을 요한다, 내고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카운터 오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자와 수출자는 항상 이러한 내 가격을 먼저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수입자로부터의 가격에 대한 그 협의를 한 상태에서 최종 가격이 컨펌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면 확정 오퍼라는 이야기죠. 펌 오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구매에 맨 먼저 여러분에게 무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구매 의사가 있는 가망 바이어들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기본 견적 내용입니다. 즉 이거를 우리는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퍼 시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구매 의사가 있는 바이어들에게 제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결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상대방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어가 다시 가격에 대해서 조정을 요할 때는 카운터 오퍼라는 것을 다시 공급 수출자에게 이메일을 통보를 해서 서로 가격 협의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제품에 대한 무게라든가 사이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법, 용어들이 있습니다. GW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거는 gross weight라고 하는 겁니다. 약어를 쓰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W가 뭐다, 그리고 net weight라는 게 있습니다. NW가 뭐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쉬운 용어이면서 또 기억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약 관련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문을 이해를 하시면 누구라도 초보라도 무역 업무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기업들이 다른 기업보다 좀 더 빠르게 쉽게 해외 바이어들과 거래를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출 면장을 옆에 그 도표에 나와 있는데, 수출을 하려면 항상 경유되는 곳이 수출 면장, 수출은 그 수출 관세청 세무 신고를 해야 소위 수출 면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출 면장이라고 하는 게 그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장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수출 면장이구나. 수입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통관을 할 때는 이러한 그 수출 신고 필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을 해서 수입 통관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계약 과정이 진행이 됐다면 두 번째로 이제 선적, 그리고 운송, 그리고 해당국에서의 통관 관련 기본 무역 용어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수입할 때나 수출을 할 때나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용어들은 너무 많은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만을 정리한 용어들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용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선적에 대한 물건을 항공사의 화물을 요 서류가 있어야만 상환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AOA 빌이라고 하는 AW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 이 부분은 여러분의 제품을 항공으로 보낼 때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AOA 빌이 있습니다.
그래야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백지 배서 서류로서 배서인에 대해서 서명시 화물 취득이 가능한 B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Bill of Lading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선화증권인데 여러분이 배로 물건을 선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사에서 발행하는 물건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증권입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CO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국가는 이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수입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조를 한 것인지 중국에서 제조를 한 것인지 원산지 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산지에 따라서 가격의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원산지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면 원산지가 한국이 아닙니다. 원산지가 중국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한국 제품들은 중국 제품보다 더 가격을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원산지 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CO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바로 위에 본드 에어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세구역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보세구역, 내 물건을 보세구역에 갖다 놓고 현지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출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건 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세구역이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임 해상 부분에 있어서의 프레이트와 캐리지라고 하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영어이기 때문에 두 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수하인, 또 여러분이 이제 서류상에 나와 있는 콘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 또 물건을 받는 사람, 콘사이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출할 때라든가 수입국에서 다 BL상에 다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제품을 수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콘사이니가 무엇이고 콘사이너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도착 예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estimate time of departure라고 이야기합니다. arrival notify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이 출하 예정일 이런 것들은 영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이 출항 예정이 언제고 도착 예정일이 언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운임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좀 조심해서 아셔야 될 부분이 freight collect라는 게 있습니다. 운임 선불이라는 개념입니다. 운임을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국 바이어가 운임을 미리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freight prepaid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거꾸로 드렸는데 운임 선불은 prepaid고 collect는 후불입니다. 그러니까 도착이 되고 후에 운임을 비용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용어 설명할 때 FCL 이렇게 얘기합니다. FCL은 이니셜이 Full Container Load입니다. 40피트, 20피트의 컨테이너에 일부만 실는 것이 아니고 풀로 실었다 이야기죠. 만적 화물 컨테이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40피트 컨테이너 20톤을 실는데 15톤만 실었다 이러면 LSL이라고 합니다. Less Container Loa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작성을 할 때 40피트 FCL 이런 용어를 쓰게 되고 문서 작성을 하게 된다. FCL은 풀 컨테이너로 로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만적 환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S 코드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인데 굉장히 중요한 상품의 주민등록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상식적으로만 아셔야 될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 인증된 만국 공통어입니다. HS 코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6자리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HSK라고 하면 HS 코드가 우리 한국 HS 코드구나. 그러면 상품에 대한 이해가 금방 빠르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금방 조회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수출 제반 계약도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무적인 내용 중에서 또 수출 대금을 받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나 어떠한 결제 방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역대금 결제 방식은 크게 송금, 소위 영어적인 표현은 remittance라고 합니다. 제가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추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신용장, LC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 송금 결제 방식 이런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은행의 지급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 Letter of Credit, LC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의 부분들은 우리가 무역을 하다 보면 TT 베이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T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현금, 송금 방식 속에 속하는 내용이지만 요 LC 방식은 은행의 지급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여러분이 제품을 수출했을 때 LC 거래를 하면 금액이 좀 큰 부분들은 LC 거래를 하게 됩니다. 소액 1억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TT 방식이라든가 사용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거의 2, 3천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은 거의 LC 거래를 하지 않고 거의 TT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즉 여러 가지 제가 유산스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는 기한부 신용장이 있습니다. 30일, 60일 이런 것들은 기한 내에 발행된 기한보험이고 은행에 에서 여러분의 제출된 서류만 요구하면 금방 콜렉션이 추심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캐시 온 딜리버리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 도착지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또 원산지 증명서 이런 것들도 이제 대금을 받기 위한 원산지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Certificate Origin, CO 이렇게 약어로 표현을 하게 된다 하고 또 이제 수출 대금에 대한 관련돼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또 제품을 잘못 선적을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클레임 처리다, 뭐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나머지 다른 용어들은 밑에 계약 이행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포먼스 본드라고 하면 PB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조금 전에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신한 중에서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라고 하는 TT 베이스의 현금 결제 방식, 송금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선적 서류와 기타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해를 하시고 또 이게 신용장, 특히 신용장 관련한 것은 여러분의 상대방 여러분의 개설은행이 쓴 약속의 증서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끔 선적한 물품에 관계없이 선적 서류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shipping document가 굉장히 중요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관련 부문별로 기본 용어를 필수 용어들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무역을 진행을 하시면서 또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나가면서 아직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용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상대방과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무역 전반에 걸친 강의 내용에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필수 용어적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메일상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벌크 카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포장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 특히 원자재라든가 일반 제너럴 카고, 뭐 화물 이런 것들은 벌크 카고 이렇게 형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특히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컨테이너 야드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제품이 컨테이너 야드에 만약에 수입을 할 때 우리 김포 세관에 컨테이너 야드에 들어간 CY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 물건이 도착이 돼 있다, 어디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수출 프로포마 인보이스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 작성을 할 때 패킹을 꼭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포트 스탠다드 패킹,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표준 포장에 대한 형태를 명시를 해야, 그러면 전체 무게라든가 길이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표기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수출 포장의 형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매도인과 매수인의 국제 협약에 대한 인코 텀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상이라든가 많은 데이터들을 정보를 입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무역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인커텀스에 대한 좀 더 여러 가지 거래 조건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LG가 있습니다. 수입 화물 선취 보증장이라고, 물건은 도착을 했는데 운송 서류가 미도착을 해서 오리지널 BL을 대신해서 제출을 한 다음에 화물을 취득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그거를 LG라고 합니다. Letter of Guarantee라고 하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물건이 오리지널 BL이 도착이 돼야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미도착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LG 방법으로 물건을 보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NTB라는 이야기를 가장 자주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량이라든가 해당 국가의 우리 수출을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수입국에서의 수량이라든가 외환관리 등에 저촉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TB라고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NTB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그게 해당국에서의 수출 거래 요건에 좀 부합되지 않는 것들, 무역 규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볼빙 LC라는 것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무역 거래를 할 때 LC 거래를 하면서 이거를 리볼빙 한다 이야기입니다. 계속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이 돼서 여러분도 필요한 서류를 해당국에 제출을 하고, 우리 수출을 할 때 우리 개설은행에 가서 제출을 하면 지속적으로 처음에 했던 거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허용되는 신용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물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퍼, 컨사이니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해를 하시고, 수출 통관할 때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런 용어들이 서류상에 작성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은 우선적으로 여러분한테 기본 용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금 결제 지급 방법 및 조건에 대한 기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누구라도 여러분의 수출 역량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론을 백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실제 바이어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또 바이어 발굴한 때 견본 샘플을 보내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업이 여러분 대표자님이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전북도 지자체 산하의 여러 기업인 여러분들이 좀 더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역 전반에 갇힌 내용들은 그리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 즉 기본 용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수출 동반자로서 역할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는 넓습니다. 165개국의 넓은 시장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수출 역량을 확보한 후에 여러분들이 전 세계 시장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출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